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4의 함축적 의미에 관련된 프랙티스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부분에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석부터 먼저 해보면요. 모두는 좋아합니다. 경마를 누구를 제외하고 말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의미에 담긴 부분이 뭐냐? 사실 이 글을 좀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보신 친구들은 건축 공모전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이 있는데 건축가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반대로 건축가들 외에 사람들이 공모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글을 확인하고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었어요. 한번 해석해보면 건축가들은 유일한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복잡하고 엇갈리는 감정을 갖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공모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위에 밑줄 친 요 문장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이 글에서 건축가들은 공모전에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단점이 있다고 해. 근데 반대로 대중들은 공모전이 젊은 인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있고 또 의뢰인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또 기금 모험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우리가 글을 읽어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건축가들만 공모전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경마도 누구를 제외하고 말을 제외하고는 다 선호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서 4번의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답을 잘 맞췄다는 전제로 한번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에 맞습니다. 주제가 됩니다. 잘 찾아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 문제였던 이 밑줄 친 함축된 의미가 뭐인지 이 문장에 대한 것이 이 글의 요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의 도입이 주제이고 마지막 결론이 요지였다라는 이런 문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밑에 또 문제를 가보면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에 들어가는 거와 B에 들어가는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보래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A번 한번 가보면요. 문장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 문장의 시작은 제가 표시한 대로 누구부터 시작? 맞아요. 주어부터 시작하는. 그럼 여기에서 동사가 아닌 누가 정답이 될까요? 그쵸? 엔터링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정답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정답은 entering. 두 번째 또 B로 가보겠습니다. 자, B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가볼 건데요. 일단 해석하기 전에 recognize 이렇게 하나와 be recognized 이 어법 포인트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비동사의 pp가 오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 그럼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능동. 그럼 능동과 수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보고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친구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저는 아직 어법에 대한 포인트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해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한번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공모전을 뭐해요? 선호합니다. 뭐 때문에?
그 공모전이 제공하죠. 기회를요. 어떤 기회를? 누가? 젊은 인재가 뭐할? 인정할까요? 인정받을 기회일까요? 그쵸. 인정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으로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대중들은 젊은 인재들이 인정을 받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야기로서 의미로 파악도 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B번은 be recognized 이렇게 정답으로 우리 친구들이 맞았으면 정답 표시. 다음은 문제로 가볼게요. 건축가들이 공모전을 선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자, 그럼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 아까 공모전이 싫은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이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보이나요? 네, 건축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까?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그 내용으로 써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실까요? 각자 탕탕탕탕탕탕 맞는지 또 두 번째 단단단단단 여러분들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두 번째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해서 라를 요 두 가지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요 우리 프랙티스 2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로직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글을 한번 확인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112번 문장 갑니다. 당연히 이 글의 처음 뭐예요? 맞아요. 도입이에요. 아까 도입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을 가진다. 정답입니다.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 글에 대한 중심 소재가 건축가와 공모전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찾아보고 우리가 즉 중심 소재를 표시해 봤고요. 다음 113번 문장을 가보면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왜 상반된 감정을 갖느냐? 아까 말했죠. 공모전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특히 큰 대규모의 공모전에 참가하는 게 정말 많은 비용, 어떤 수백 달러의 수백만이네요. 그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글의 여기 파트부터는 우리는 2번 구체적 진술로 시작할 거고요. 1번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 이런 식으로 한번 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각에서 첫 번째 뭐가 돼요? 그쵸. 비용이 많이 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숫자 1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왜 부정적인 시각, 왜 상반되는 그 공모전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네, 외부와 단절된 작업을 해야 되죠.
아이고, 작업해야 함.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왜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말년에 이 페이라는 분이 사실 공모전에 참가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만 해도 신중한 대화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그쵸? 건축가와 의뢰인 간에서 대화만 해도 충분한 건축물이 좋은 최고의 건축물이 나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세 번째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 또 왜 사실은 공모전이 아니어도 건축가, 의뢰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면요. 예시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뭐 했어요?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객이 되고요. 의뢰인과의 대화로 뭐 할 수 있다. 더 늘리고 싶은데 안 늘려지네. 그래서 써볼게요. 최고의 건축물이 가능하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아하,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해요. 가봐도 괜찮을까요? 다음에 116번에서 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여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것 확인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시각이 바뀌어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2번이 누구? 건축가들 이외의 사람들이 공모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 다시 말하면 선호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저희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아까 왜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오, 맞습니다. 어떻게? 특히 나이와 경력에 특권을 부여하는 그 분야에서, 특히 이 내용이 빠졌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젊은 인재가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모전을 통해서 특히 젊은 인재가 인정받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2번에는 누굴까요? 그쵸, client, 의뢰인. 이번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대요? 네, 어떤, 기다려드릴까요? 제가 적을게요.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었죠. 또 세 번째 3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네, fund raiser이라고 하는
기금 모음자들. 공모전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약간 홍보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3번 결론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글의 요지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어? 건축가들만 공모전을 선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모전에 대해서 뭐를 갖는 거예요? 양면성 아니면 양가적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선호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 글을 이미 읽어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누구? 그렇죠. 건축가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건축가들의 아닌 그 사람들 아까 누구였냐면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였나요? 그렇죠. 고객 의뢰인 그 다음은 각 기금을 모금자하는 기부자들이 또 있었던 이런 호의적인 입장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실 부정적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그 공모전에 대한 여러분 또 입장이라고도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모전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또 입장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 이미 다 확인했지만 첫 번째 112번이 이 글의 주제였고요.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로서 이렇게 중심 문장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로직 플로우의 파트 첫 번째 부분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주제와 요약문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였나요? 공모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적어볼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명사형을 쓰시는 분들은 뭐겠어요? 건축가들의 공모전에 대한 양면성 이렇게도 써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요약하자면 한번 써볼게요. 건축가들은 아까 공모전에 대해 고립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갖지만 반대로 대중은 젊은 인재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 반대보다 의뢰인들은 선택의 기회를 또 기금 모음자들은 홍보의 기회로 여긴다. 기회로 보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 자신의 방식으로 잘 마인드맵도 좋고요. 그림으로 꼭 본인 거로 표현해서 마무리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프랙티스 2번 이 부분 우리가 완료해 볼게요.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4
practice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요 문장에 의미하는 말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석해보면 그들은 압니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한 실험을 통해서 카드 부분이 어떤 카드의 묶음은 더 이득이 된다. 그리고 또 그 아닌 카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글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의미하는 말을 한번 정답을 먼저 맞춰보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한번 해석해보면요. 자, 참가자들은 be aware of를 한 번에 같이 저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문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 be aware of를 하나의 의미로서 뭐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 짝꿍인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여러분 벌, 그래서 카드의 벌이라고 하는데 그 카드의 묶음이라 할 거예요. 그 카드의 묶음의 불리함, 불이익을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읽어보셔서 로직을 해봤더라면 베카라라는 카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카드가 사실 무작위로 카드가 세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의 카드는 이득을 더 많이 주는 카드 더미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50번을 카드를 뒤집어 봐야지 이 카드가 이득이 된다는 거를 직감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또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부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거든요. 그 측정을 해봤더니 사실 10번만 해도 이미 안 좋은 카드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더미, 아까 벌 그거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글에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었냐면 이 문장이에요. 한번 밑줄 쳐봐주세요. 안 한 친구들은. 이 문장이 이 글의 요지이자 주제로서 결론적으로 실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쵸? 무의식적 마음이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하고 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훨씬 더 빠르게 뭐보다? 의식하는 마음보다.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bad feeling이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줘서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카드의 무리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주는 거죠. 어떻게? 너 지금 이 카드들이 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밑줄이 의미하는 말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웠더라도 확인해 주시는 부분은 이따 로직을 또 가볼 거고요. 중심 소재를 한번 밑줄 쳐보면 요 2개. 사실 위에는 우리가 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의 구조가 실험에 대해서 결론까지 이야기 나누고 실험을 통해서 사실 무의식의 감지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다 보니 경고한다. 위험성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이자 요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쉽게 또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사실 해석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좀 어려웠거나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따 로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우리가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어법상 틀린 거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만나는 대시예요.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가 어떤 문장인지 한번 봐드리면 완전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사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접속사 대시였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others라고 하는 파트 가볼게요. 자, 여기는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some, others 이 두 개가 맞냐라는 이 문법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some과 others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카드의 더미에서 그 일부의 카드들은 뭐 했대요? 훨씬 더 이득이 됐고요. 또 다른 카드들은 반대로 이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로 카드를 나타내는데 어떤 카드인지 불특정한 거를 우리가 일부의 some 그리고 또 일부의 other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어법 포인트 특히 문법 개별서를 통해서 배워본 친구들은 좀 이해가 수월했을 거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파트를 공부할 기회를 가질 때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꼭 챙겨주시길 바래요. 다음에 C번 갑니다. 정답은 C였는데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뭐냐면 문장의 시작은 우리 뭐예요? 맞아요. 주어예요. 근데 여기서 컴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는 우리가 좀 들어봤다? 개수종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개수종용법은 보충 설명이라서 없는 문장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이 사실 무슨 자리였을까? 보이죠? 동사 자리였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 글의 시제를 보니까 뭐였어요? 과거 시제였네요. 잠깐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indicated로 동사의 자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indicated라고 하셨더라면 정답을 영상이 갑작스럽게 종료가 돼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번의 정답이 indicated라는 거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날을 조건에 맞게 쓰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이 조건에 주어진 단어는 9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사용해서 넣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휘가 하나가 있는데 나온 친구 있나요? 네. profitable 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써갔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뭐 할 수 있대요?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덜 보안, 그쵸? 이 수익이 있는 더미를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어 갔다면 정답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단어를 못 찾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 단어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배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좀 자신감이 없거나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결론은 자꾸 써봐야 돼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써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을까 보면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이런 구조로 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단어를 어디에 넣을지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네 이런 것들의 구조로서 충분히 써갈 수 있었을 거예요. 틀렸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맞춰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디 로직 플로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뭐를 했냐면 참가자들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2,000의 게임 돈을 주고요. 그리고 내 벌이라고 한 내 묶음의 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게임에 사용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럼 첫 번째 시작을 우리는 1번 도입이라고 할 거고 뭐라고 알고 있냐면 1번 실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세팅했다는 거 알게 되냐면 적어볼까요? $2,000의
게임 돈을, 그 다음에 또 4개의 카드, 뭐 덱이라고 해야 되고요, 묶음이라고 해야 되고요, 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쓰고 싶은 벌도 되고요. 이렇게 게임을 세팅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게임 세팅해 주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또 1번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네, 세팅이 이렇구나.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 서로 다른 카드들이 있는데 어떤 카드는 원이니까 따거나 어떤 카드는 잃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고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카드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적어보면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각 카드마다 잃거나 얻는 돈이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게임을 하는데 또 어떻게 게임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게임의 규칙이 여기 선생님 좀 바꿔도 될까요? 게임의 규칙을 말하는데 게임의 규칙이 2개네. 이따 번호 좀 쓰는 거로 할게요. 아이고. 어떤 또 게임 규칙이냐면 카드를 돌려서 돈을 많이 얻는 것이었대요. 그럼 여기에서 카드에 대해서 규칙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실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세팅과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2번부터 근데 알고 보니까 카드에 뭐예요? 랜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카드 구성이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적 진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일부 카드의 벌은 더 이익이 큰, 다시 말하면 아까 뭐였어요? 카드의 구성이 뭐예요? 무작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럼 여기서 또 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1번. 그 다음에 그 무작위가 아닌 이유가 뭐야? 어떤 카드는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카드는 이득이 되지 않은 이런 카드의 묶음이었다는 특징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카드에 대한 어떤 직감이 생기는데요. 어떤 직감이에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번을 뒤집어요? 50번을 뒤집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의식하는 직감이 있는데 어떤 카드들이 뭐가 된다? 맞아요. 이득이 된다는 이런 카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2번이라고 하면 어떤 또 내용을 알게 되냐면 참가자들의 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 50번 정도 카드를 턴 후에 직감이 생깁니다. 어떤 직감이 아까? 맞아요. 더 이득이 되는 카드에 벌이 있다는 걸.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의식에 대한 반응은 50번 정도 해야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또 행동 분석을 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요. 행동 분석 후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어떤 거였냐면 여기 이어서 갈 거예요. 1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피부 전도도 측정을 했는데 어떤 거 측정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알게 된 게 10번을 뭐 해야 돼? 털고 나야 그 불안감이 결국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카드라는 거를 카드의 벌이라는 거를 경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는 부분이 어떤 게 더 빠르게 반응했다고 해요? 무의식이 의식보다 빠른 위험을 감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적으면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127번으로 가면요.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되겠죠? 아까 이 글의 주제이자 요지였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빨리 상황을 인식하고 경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더 이거를 의식보다 빠른 무의식의 감지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와 요지를 확인해 나가는 이 문장까지도 체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적어보면요. 아까 여기에 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빠르게 경고의 신호를 준다. 신호를 감지한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한번 요약해보자면요. 베카라의 실험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먼저 나쁜 결과를 감지하고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감정적 신호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도 적은 친구들은요. 50번 내용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50번 정도 카드의 뒤집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인식하는 거는 50번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알고 보니까 더 빠르게 몇 번만 해도 10번만으로 통해도 충분히 그 좋지 않은 카드의 묶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글을 적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거를 써도 되고 제가 적은 것도 써도 되고 즉 우리 또 키포인트 스스로 여러분들의
본인의 방식으로 또 그림 아니면 마인드맵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이 지문도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